음. 아우,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옷도 안 갈아입냐고요? 예전에 봤지만 뭔가 부서거나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잘 안 씻고 옷도 안 갈아입는 거야, 이렇게 잘. 그래서 지금 거의 일주일째 지금 옷이 똑같은 옷이죠, 지금. 그냥 안 갈아입어요. 뭔가 이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이게 안 갈아입어요. 쉬지도 않고 잘. 지금 부시시하죠. 지금 현재 12시 54분이구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냐고요? 오늘은 이제 저기 2021년에서 22년 넘어가면서 지금 뭐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새해에 이 새로운 해인 2022년도를 좀 약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나 여러분들의 뭐 수익, 경제적 자유를 목적을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서 이자 수익을 받는 게 그 금리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저기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사업에 투자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또 그거한 대출 금리가 또 있죠. 네. 그럼 우리는 금리에 대해서 모르면 이거를 갖다가 저기 이 자본주의 이 생태계에서 낙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저거냐? 단면적으로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길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복리 효과라고 하죠. 요거로 보면 이 하늘과 땅으로 그냥 쫙 벌어져 버려요. 어떤 저기 이렇게 저기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하늘과 땅으로 벌어져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리는 채권이라고도 하죠. 유식말로 채권이라고 하면 채권 뭐 국채, 공채, 회사채 겁나 어려워 하는데 간단해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그게 채권이에요. 채무에 대한 권리. 간단하잖아요. 돈을 빌려줬으면 그에 대한 내가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 그게 채권이에요. 뭐 채권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돈 빌려주면 이자 받는 거. 그게 채권이에요. 그게 채권 수익. 굉장히 간단해요. 그 돈을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에다가 빌려주면 공채,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다 빌려주면 공채, 그리고 회사에다 빌려주면 회사채. 채권 시장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채권 시장에 별로 투자하는 걸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겁나게 싸요. 그럼 누군가는 그 공채와 회사채를 누군가는 그거를 사들여 가지고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사들여서 수익을 냅니다. 그 비밀을 알면 여러분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큰 망치로 한번 두드려 맞은 것 같은 효과가 날 거예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는 그 1% 되나요? 근데 요즘 잠깐만 안 보면서 그러는데 국채 같은 경우는 1%도 안 되거나 1% 우리나라 국채가 1%가 좀 넘는 1. 몇 프로 되죠? 1. 몇 프로 국채 줄 테니까 사가라고 이렇게 막 홍보하면 사가나요? 안 사가요. 미쳤어요. 그걸 왜 사가? 국채를 갖다가. 그 1%좀 넘나? 1%도 안 되나요? 그게? 좀 약간 이게 이게 안전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가 높은 나라 같은 1%도 안 돼요. 연 이자가 1%도 안 나와요. 국채 같은 게 대부분. 그럼 거기다 투자를 하면 좀 거시기 한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왜 이렇게 국채나 공채가 왜 이렇게 싸요? 싼 이유가 있어요. 싼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공채, 국채 그거를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그걸 설명해드리면, 우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 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굉장히 이건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채 시장, 회사채 같은 게 이율이 높은데, 이게 굉장히 회사채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
좀 일반인들한테는 제가 권유를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회사채 잘못 건드렸다가 원금이 날라가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차라리 그냥 저기 장기 예금을 해서 장기 예금을 1금융에다 하면 한 1점 몇 프로 요즘 나오죠? 꽤 요즘 올랐을 거예요. 2% 가까이까지 준비되더라고요. 뭐 몇 년 좀 장기로 하면 거의 2% 가까이 나와요. 차라리 그거를 하는 게 낫지. 회사채 샀다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그거 저기 원금도 못 받아요. 그리고 이런 말은 그런데 회사 오너들이 그 채권자들 가지고 채권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 채권 가지고 장난쳐 채권 값을 똥값으로 만들어 버려요. 방법이 있어요. 다 그게 회사를 횡령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 회사가 오너 가문들이 어떤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이게 딱 간단하게 이거 말 안 하는 게 낫겠다고요. 너무 하이다. 이거 파급력이 너무 세. 이거 채권 가지고도 장난을 쳐요. 오너 가문들이 그거 가지고 장난 쳤다가 명동 사채시장 저기 큰 어르신들한테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그냥 그냥 손가락이나 저기 손목가지개를 갖다 잘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려. 이거는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 회사채가 이자가 비싸면 비쌀수록 여러분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좋아요. 굉장히 원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장기로 이렇게 이자 조금 주라도 넣어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제 공채나 국채가 최고 이제 안전하겠는데 이자가 너무 싸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상품이야. 그거는 국채나 공채를 사면 일반인들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에 반도 못 쫓아가니까 겁나게 이게 저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면 예전에는 국채고 공채가 이자가 좋았었어요. 예를 들면 나폴레옹 시대 때나 17세기, 18세기 때는 국채, 공채가 국가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황금을 빌려줘요. 지폐를 빌려준 게. 황금은 주화로 해서 국가에다 빌려주잖아요. 이자가 꽤 쏠쏠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20%, 30%도 거의 사채 이자를 받았어요. 옛날. 예전엔 그랬어요. 왜 지금은 왜 1% 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딱 정답은 하나예요. 화폐를 겁나게 쉽게 국가가 유동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채값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국가가 그걸 함부로 화폐를 발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국채나 공채값이 겁나게 비싸게 거래가 될 수밖에. 보통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물가 상승을 봤을 때는 아무리 못 받아도 그 20% 정도는 받아야 돼요. 공채 그 정도는 줘야 이게 맞아요.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보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 1%대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가 국가이고 이거 너무 파격적이네. 자 여기서는 이제 너무 이거는 파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하고 이 금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금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냐?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을 은행에다 맡기는 입장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돈을 법니다. 그렇죠. 평생 동안 은행만 믿고 넣었다가 집 한 칸도 못 사는 분도 많아요. 왜? 은행에다가 했는데 이자 받는 것보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세전 후 이익이죠. 세전 후 그 이자가 5%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세전 후 이자가 5%가 넘는 게 없어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거의 더블 훨씬 이상의 물가 상승률 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차곡차곡 예금을 모았다가 나중에 집을 사야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자 해가지고 한 3년이었다 차곡차곡 집을 살라니까 집값이 껑충 뛰어버렸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 과도한 금리를 이용했다가 그걸 한 방에 털어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조절을 잘해야 돼요. 보통 이런 말이 있어요. 투자의 병원에는 내가 은행에다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사람, 은행의 고객이 되지 말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돼야 돈을 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보통 돈을 기업이나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는 않아야 돼. 보통 이제 월급을 받고 이제 어떻게 돈을 굴릴지 모르는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죠.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딱 두 가지의 금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뭔 금리? 우리가 1금융권을 기준으로 해서 1금융권에다 돈을 맡겼을 때 예금 금리.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기 집을 사거나 아니면 뭐 저기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차리게 되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겠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대출 금리. 이 두 가지 먼저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기준금리, 콜금리, 어느 국채금리, 공채금리, 회사채금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나중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다 주식하고도 연결되고, 재테크하고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경제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게 기초적인 아주 상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로 기본적인 이게 사칙 연산을 배우면 초등학교부터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이게 아주 저거예요. 왜 초등학교 이렇게 나올 정도 사람들은 내 삶과 아주 긴밀한 숫자를 계산하는 것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그게 자본주의에서 뭐냐? 금리예요. 그럼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 나중에 처음에 가면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예금을 하면 예금 금리와 내가 나중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사업을 했을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죠. 그러면 내가 돈을 맡겼을 때 예금 금리야. 반대로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대출 금리를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나머지 금리는 제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거부터 알아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아주 피부에 와닿는 이 두 가지 금리는 여러분들의 실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좌를 3개 은행을 각각 해가지고 계좌를 같은 지역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좀 약간 적었는데 한 계좌가 대출 계좌가 제 계좌를 설명을 드려요. 한 계좌가 이거는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딱 3가지까지만 이게 되게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3가지를 왜 이거를 찍어내냐면 여러분들이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여러분들의 이게 저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이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 이 3가지 중에서 2가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예금 금리와 여러분들이 은행부터 돈을 벌었을 때 대출 금리. 이 3가지가 중요해요. 그럼 한 가지가 뭔가요? 네.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모든 은행의 최고 대장이고 대장인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자율입니다. 한국은행이 화폐를 찍어주면 그 화폐를 찍어준 것에 대해서 제1금융권에다 돈을 빌려줍니다. 그 돈이 기준금리입니다. 최고의 그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죠. 미국은 미연방준비은행이고요. 그 은행이 돈을 갖다가 찍어요. 찍어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가 직접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찍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여러 가지 이런 1금융권 은행 있잖아요. 1금융권에다 빌려주는 돈, 그 금리가 기준금리예요. 자,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1%, 이제 0%대로 있다가 1%까지 올렸죠. 조금 말씀은 이제 계속 1.25% 올리고, 제가 요 근래에 제가 변동금리가 있어서 갔는데, 기준금리를 이미 1금융권 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1.25%를 이미 측정을 하고,
제 변동금리를 4.18%인가? 4.16%까지 이게 올리더라고요. 맞나? 하여튼 대략 4.1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왜?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지만 1.25%까지 이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변동금리가 원래 제가 3%짜리 이자였거든요. 딱 3%, 3.08%짜리 이자였는데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그게 최근에 4.16%까지 이게 그 1% 이상이 껑충 뛰어버렸어요. 1.16%가 뛰어버린 거죠, 갑자기. 왜? 기준금리를 1.25%를 그 측량한 거예요. 제가 벌써 무슨 소리하고 지금 이거 아직 1%가 안 되는데 올렸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1%더라고요. 근데 1.25%까지는 무조건 이제 올릴 거로 다 지금 결정이 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1.25%로 감안하고 그냥 대출 이자 변동금리를 갖다가 다 그냥 이게 올려버렸어요. 제가 그게 한 달도 안 됐어요. 그걸 지금 그 갱신을 하는데 변동금리를. 1금융권도 1.25%로 그냥 한국은이 올릴 거로 감안하고 그냥 다 그 변동금리를 다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1.25%까지 무조건 오른다고. 그래서 0. 몇 프로인데요? 아 그건 옛날 얘기고 좀 올랐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다시 이제 한차 또 확인해 보니까 1%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조만간 아니나 다를까 조만간 1.25%까지 올릴 거라고 지금 요즘 공시가 나오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화폐 금리의 이게 유통 단계의 기본이에요, 이게.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자, 이게 디테일하게 아주 간단하게 된다. 한 단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세까지. 자, 돈을 찍어 한국은행 금리 은행이. 그러면 그러면 지금 현재 1%죠. 1%짜리 이자로 해가지고 누구한테 빌려줘요? 제1금융권들한테 빌려줍니다. 그럼 제1금융권 여기서는 그러고 제1금융권 이 개새끼들 지금 4% 5% 뭐 지네들은 1%에 뭐 쳐먹고 지금 5%까지 우리는 2.2%도 안 주고 1. 몇 프로고 지네 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은행을 욕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상대적인 건데 예전 같은 게는 기본적으로 예금 금리가 7%에서 10% 정도는 측정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금리예요. 왜? 물가 상승률만큼 금리가 이게 적용이 돼줘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예전에는 7%에서 10% 사이 정도가 줬었어요, 실질적으로. 예금 금리가요. 1금융권. 2금융권으로 가면 10 몇 프로까지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옛날에 무슨 저축은행 토마토 저축이나 이제 다 해가지고 돈 띄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예금 금리가 연금리가 7%를 갖다가 주면 얘네들이 3%의 예대 맞아요.